청소 냄새가 좀 배긴 것 같아요. 현관에 놓고 가세요. 순자는 반찬통을 현관 신발장 위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내 냄새가 창피하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냄새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공단 지역 새벽 5시 반입니다. 사이렌이 울리기 전 장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으이구, 또 새벽이네. 67의 나이지만 몸은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수십 년간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알람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불을 개고 일어나 세면대로 향하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는데 겨울이든 여름이든 늘 찬물로 하는 게 순자의 습관입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도 한번 해보자고. 부엌으로 가서 노란색 보온병을 꺼내 어젯밤 미리 끓여둔 미역국을 담고 뚜껑을 꼭 닫아서 가방에 넣습니다. 신발장에서 낡은 운동화를 꺼내는데 밑창이 많이 닳았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것도 슬슬 바꿔야 하는데 그래도 한철은 더 신겠지. 끈을 묶는 순자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한데 평생을 공장 바닥을 닦으며 살아온 사람의 손이라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폐수 탱크 주변을 정리하고 기름때 묻은 작업대를 닦아내는 일이 그녀의 일상이었고 수십 년 현장에서 몸에 밴 습관이 그대로 손끝에 배어 있습니다. 작은 원룸 부엌에서 라디오를 틀자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이미자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채우는 가운데 순자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밥을 데우면서 벽장을 엽니다. 새마을 금고 통장이 5권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한 권씩 펼쳐보니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모두 자식들을 위해 쓴 돈들이죠. 현우 대학 등록금 200만 원씩 나갔지. 첫 번째 통장을 보며 중얼거리다가 두 번째 통장을 펼칩니다. 지연이랑 결혼할 때도 꽤 들었지. 그래도 좋은 날이었는데. 세 번째 통장에는 전세자금 대출 상환 내역이 빼곡한데 1,000만 원씩 여러 번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순자는 통장을 덮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도 자식들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아들 강현우는 서울의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데 올해 38이고 며느리 최지연도 같은 대기업 홍보팀에 다니는데 35입니다. 두 사람은 작년에 서울 신축 아파트로 분가했고 손주 민서는 올해 7살로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로 연락이 오는데 민서가 할미 사랑해 하고 손을 흔들어주는 그 모습을 볼 때면 순자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할미도 사랑해, 우리 민서.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추워졌네. 순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가방을 챙기면서 보온병, 도시락, 수건, 작은 라디오를 하나씩 넣다가 문을 나서는데 옆집 할머니와 마주칩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그러게요. 언니는 장 보러 가세요? 응, 새벽 시장이 싸잖아.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이른 새벽이라 거리는 한산합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몇몇 노동자들이 보이는데 모두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비슷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점원이 인사합니다.
아줌마, 오늘도 일찍이시네요. 그래야지. 자네도 수고해. 버스가 오자 순자는 교통카드를 찍고 뒷자리에 앉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데 아파트, 편의점, 공장 굴뚝들이 익숙한 풍경처럼 반복되는 가운데 순자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공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라커룸으로 가는 것인데 평상복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면서 파란색 작업복에 붙어 있는 이름표를 확인합니다. 장순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소 도구실로 가서 대걸레, 청소용 세제, 수건을 챙긴 뒤 공장 구석구석을 돌며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기 기름때 좀 봐라. 어제 제대로 안 닦았네. 혼잣말을 하며 다시 닦는데 순자의 눈은 예리해서 작은 얼룩도 놓치지 않습니다. 기름때는 뜨거운 물로 1번, 세제로 2번. 이게 기본이지. 오전 작업이 끝나면 야근 마친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오는데 피곤한 얼굴들입니다. 순자는 보온병에서 따끈한 미역국을 종이컵에 따라 나눠줍니다. 수고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젊은 직원 하나가 받아 마시며 말합니다. 아줌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매일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 다행이네. 많이 먹어.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서 순자 아줌마 국이 최고예요. 새벽에 이거 먹으면 힘이 나요. 하고 말합니다. 그럼 다행이지. 다들 고생이 많아. 경비실에서 일하는 박만석이 다가오는데 70살인 그는 경비 겸 관리반장으로 순자보다 3살 많습니다. 순자 씨, 그 손은 금손이야. 기름때도 사람 맘때도 잘 닦아내. 아유, 무슨 소리를. 그냥 오래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아니야, 아니야. 진짜 대단해. 나도 이만큼 못해. 순자는 웃으며 손을 흔들면서 별거 아니에요. 만석 씨. 하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나도 내 마음의 얼룩을 다 닦아냈을까?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 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순자는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꺼내 먹는데 밥과 김치, 계란말이가 전부입니다. 오늘 김치 잘 익었네. 혼자 중얼거리며 밥을 먹다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공단의 풍경은 늘 비슷한데 회색빛 건물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트럭들이 오가는 소리가 익숙하게 들립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동료가 말을 겁니다. 순자 씨, 주말에 뭐해요? 뭐 하긴. 김치 담그고 청소하고 그러죠. 저는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요. 그래요? 좋겠네. 날씨 좋을 때 다녀와요. 오후가 되면 다시 청소를 시작하는데 폐수 탱크 주변을 정리하고 녹슨 파이프를 닦으며 바닥에 고인 물을 치우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작업대 밑을 닦다가 순자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인데 집어들어 펼쳐보니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제안서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이게 뭐더라? 아, 그때 승우가 준 거네. 몇 년 전 공단 후배 윤승우가 건넸던 자료인데 당시 승우는 33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승우가 찾아와 말했었죠. 선배님, 요즘 전기차 시장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폐배터리예요. 수명 다한 배터리가 쌓여가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지금 그 배터리에서 리튬이랑 코발트 같은 귀금속을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순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승우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되나? 됩니다. 이미 실험실 단계는 끝났어요. 회수율도 80% 넘게 나오고요. 정부에서도 친환경 기술이라고 보조금 지원 예정이고 대기업들도 관심 보이고 있어요.
근데 초기 설비 투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혹시 선배님 관심 있으시면 소액이라도. 얼마나 필요한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니고요. 투자자 몇 분 모아서 함께 하려고 하는데 선배님께서 편하신 만큼만 참여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회사 지분으로 드릴 수 있고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반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라고 조금 보태줄 수는 있어. 근데 승호야, 기대는 하지 마. 나도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선배님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 정리해서 다시 찾아뵐게요. 며칠 후 승호가 제안서를 들고 다시 왔고 순자는 5천만 원을 전환사채라는 형태로 투자했습니다. 뭔지는 잘 몰랐지만 승호가 설명해 준 대로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고 지냈죠. 순자는 제안서를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립니다. 집에 가서 한번 제대로 봐야겠네. 청소를 마저 하고 퇴근 시간이 되자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가방을 메고 공장을 나서는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녁 노을이 공단을 붉게 물들입니다. 순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에휴, 오늘도 하루가 갔네. 주말 오전 순자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생채, 멸치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어제 담가둔 김치까지 손수 만든 반찬을 통에 하나씩 담으면서 순자는 혼잣말을 합니다. 현우가 좋아하던 멸치볶음인데 지연이도 맛있게 먹었지. 반찬통을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고 거울을 봅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날은 늘 이렇게 준비합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가서 신축 아파트 단지에 도착합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한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순자는 문득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잠시 후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나야, 지연아. 반찬 좀 가져왔어. 문이 열리는데 지연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실내복 차림인 지연은 문틈으로 고개만 내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갑자기 시간이 나서. 현우 있어? 회사 일 때문에 나갔어요. 어머니, 그런데요. 지연이 말을 머뭇거립니다. 순자는 반찬통을 내밀며 말합니다. 이거라도 받아. 냉장고에 넣어두면 돼. 어머니, 다음부턴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우리 요즘 집에 오시는 거 조심하셔야 해요. 순자의 손이 반찬통 위에서 잠깐 멈춥니다. 무슨 소리야? 현우 회사에서 승진 심사 들어가거든요. 선배들이 자꾸 부모님 뭐 하시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지연은 말끝을 흐립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이거 받아. 그리고요,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청소 냄새가 좀 배긴 것 같아요. 현관에 놓고 가세요. 제가 나중에 가져갈게요. 순자는 반찬통을 현관 신발장 위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갈게.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아. 괜찮아. 순자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내 냄새가 창피하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냄새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저녁, 순자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나 현우야. 그래, 잘 지내냐? 엄마, 죄송한데요. 우리 전세 만기가 다 돼가거든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보증금을 더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요. 엄마, 제가 빌리는 건데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알았어. 그런데 현우야. 그리고 엄마,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엄마 사시는 집 말이에요. 응? 거기 재개발 들어간다며? 조합에서 연락 왔을 텐데요. 순자는 며칠 전 받았던 공문을 떠올립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냐는 거지. 엄마, 회사 근처에 컨테이너 숙소가 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이면 되고 잠깐만 계시면 돼요.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그때 다시 생각하시고. 잠깐이란 말. 순자의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습니다. 잠깐이란 말, 가장 긴 말입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미안해요. 저희도 형편이 안 좋아서. 괜찮아.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전화를 끊고 순자는 벽장을 엽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합니다. 2천만 원을 주고 나면 거의 바닥입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다 나가는 겁니다. 순자는 한참을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주머니에 넣어뒀던 제안서를 꺼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제안서. 먼지가 살짝 묻어있는 종이를 펼쳐봅니다. 승호의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승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승호야, 나 순자 선배야. 선배님,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승호야, 그때 그 일 말이야. 배터리 재활용 그거. 아, 네. 지금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선배님. 승호의 목소리가 한껏 들뜹니다. 우리 이번에 공정 특허 등록 났어요. 그리고 대기업들한테 제안서도 넣었고요. 곧 시리즈비 투자 들어올 것 같아요. 시리즈비가 뭔데? 아, 두 번째 투자 라운드요. 투자자들이 돈을 더 넣는 거예요. 선배님, 그때 선배님이 주신 돈 있잖아요. 전환사채로 넣으셨던 거요. 아직 전환 안 하셨죠? 전환? 그게 뭔 소리야? 주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선배님 지분이 지금 꽤 커요. 회사 가치가 올라가서 선배님이 넣으신 5천만 원이 지금은. 승우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지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가치가 될 거예요. 투자 들어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순자의 손이 떨립니다. 5천만 원? 네, 선배님. 정확한 건 회계사랑 확인해 봐야 하는데 대충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선배님, 왜 갑자기 연락하셨어요? 그냥 궁금해서. 선배님 직접 만나서 설명드릴게요. 언제 시간 되세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내가 직접 와서 설명해 줘야겠다. 그럼 내일 퇴근하고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제안서를 다시 펼쳐봅니다. 5천만 원이 2억 원이 됐다고요? 순자는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5천만 원이면 현우 전세자금도 주고 컨테이너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집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승우가 위로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저녁 승우가 찾아옵니다. 노트북을 들고 온 승우는 순자에게 자료를 보여줍니다. 선배님, 이게 우리 회사 현황이에요. 지금 직원이 15명이고
공장도 임대했어요. 화면에는 공장 사진과 각종 서류들이 보입니다. 이게 폐배터리 습식재련 공정이고요. 양극재 회수율이 85%까지 나와요. 공정수도 90% 재활용하고요. 순자는 화면을 들여다보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배님, 쉽게 말하면 이래요. 공장 청소하면서 보신 거 있잖아요. 폐수 냄새, 침전물 색깔, 온도. 그런 게 다 데이터예요. 선배님은 그런 현장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름때도 사람 맘때도 닦아냈지. 이제 세상의 때를 닦아볼 수 있을까요? 컨테이너 숙소 입주 첫날, 순자는 좁은 공간을 둘러봅니다. 사방이 판넬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입니다. 창문은 작고 높은 곳에 하나 있고 바닥에는 얇은 전기장판이 깔려 있습니다. 철제 선반 위에 접이식 라디오를 올려놓고 짐을 풉니다. 이것도 집이지 뭐. 혼잣말을 하며 이불을 펴는데 밖에서 빗소리가 들립니다. 판넬을 때리는 빗소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순자는 가스레인지를 꺼내 라면을 끓입니다. 김을 구워 밥을 먹으며 창밖을 봅니다. 컨테이너 숙소가 줄지어 늘어선 풍경이 을씨년스럽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우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엄마, 이사 잘하셨어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순자는 답장을 보냅니다. 괜찮다.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67의 나이에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중고 노트북을 꺼냅니다. 며칠 전 승우가 선배님, 이거 있으면 편하실 거예요 라며 준 노트북입니다. 전원을 켜고 인터넷을 연결합니다. 승우가 알려준 대로 검색창에 폐배터리 재활용을 입력합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기차 시장 급성장, 폐배터리 처리 문제 대두, 정부 배터리 재활용 기업에 보조금 지원, 탄소국 경조정제도 도입, 친환경 기술 주목. 순자는 천천히 기사를 읽어내려갑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지만 대충 이해가 됩니다. 전기차가 많아지면 배터리도 많아지고 그 배터리를 버리면 환경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순자는 승우가 건넸던 제안서를 다시 꺼내 펼쳐봅니다. 습식재련, 양극재 회수율, 공정수 재활용. 낯선 단어들이지만 하나씩 검색해가며 이해하려고 합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순자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다음 날 오전 순자는 승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승우야, 그 회사 한번 보고 싶다. 시간 되면 데려다 줄 수 있냐? 잠시 후 답장이 옵니다. 당연하죠, 선배님. 오늘 오후에 모시러 갈게요. 오후 2시 승우가 차를 몰고 와서 순자를 태웁니다. 공단 외곽으로 한참을 달려 낡은 공장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재생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선배님, 여기가 우리 회사예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언가를 분석하는 장비들이 보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배터리 분해 라인이고요. 저쪽이 화학 처리 공정이에요. 승우가 설명하지만 순자는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바닥에 녹물이 흘러내린 자국, 파이프 연결 부위에 묻은 얼룩, 환기구에 쌓인 먼지. 순자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승우야, 저기 파이프 연결 부분 좀 봐. 누수 흔적이 있어. 정말요? 직원 하나가 다가와 확인합니다. 아, 맞네요. 며칠 전부터 조금씩 새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바닥에 얼룩 보면 알지. 그리고 저기 환기구도 청소해야 돼. 먼지가 저렇게 쌓이면 화재 위험 있어.
승우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봅니다. 선배님 역시 현장 감각이 다르시네요. 순자는 공장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기계 밑에 고인 액체의 색깔을 보고 파이프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벽에 묻은 얼룩의 패턴을 살핍니다. 수십 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몸에 밴 감각입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승우가 자료를 펼쳐놓습니다. 선배님, 이게 우리 공정 흐름도예요. 폐배터리를 분해해서 화학 처리하고 귀금속을 추출하는 거죠. 순자는 흐름도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거 순서가 중요하겠네. 하나라도 잘못되면 다 틀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선배님. 온도 관리랑 시간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공장 바닥 닦는 것도 마찬가지야. 기름때는 뜨거운 물로 1번, 세제로 2번. 순서를 지켜야 깨끗해지지. 이것도 비슷하네. 승우가 무릎을 칩니다. 선배님 정확해요. 공정도 똑같아요. 순서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순자는 자료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춥니다. 이 부분은 뭐야? 폐수 처리? 네, 공정에서 나온 물을 정화해서 재활용하는 거예요. 환경 규제 때문에 필수예요. 물 색깔 보면 안다. 탁하면 불순물 많은 거고 맑으면 잘 처리된 거지. 온도도 중요해. 너무 뜨거우면 증발하고 너무 차가우면 침전이 안 돼. 승우가 옆에 앉은 직원에게 말합니다. 이거 기록해둬. 선배님 말씀이 우리 매뉴얼보다 더 정확해. 회의가 끝나고 승우가 순자를 차에 태워줍니다. 차 안에서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선배님,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뭔데? 저희 회사에서 일해주실 수 있으세요? 현장 관리 쪽으로요. 급여도 드리고 지분도 더 드릴 수 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나는 청소부야. 경영은 모른다고. 청소가 아니에요, 선배님. 현장 감각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선배님이 한번 둘러보시니까 문제점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볼게. 컨테이너 숙소로 돌아온 순자는 노트북을 켭니다. 오늘 본 공장의 모습을 떠올리며 메모를 합니다. 파이프 누수 위치, 환기구 상태, 바닥 얼룩 패턴, 하나하나 적어 내려갑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잡니다. 평생 바닥의 때를 닦아왔는데 이제는 세상의 때를 닦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름때도 사람 맘때도 닦아냈는데 이제 환경의 때를 닦아볼까요? 창밖으로 공단의 불빛이 깜빡입니다. 컨테이너 숙소는 좁고 불편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빛이 켜지고 있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인생에 다시 의미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현우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실 수 있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순자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봅니다. 깨끗한 옷인지 확인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습니다. 아들이 부르는데 흉 보일 수는 없으니까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가서 신축 아파트 단지에 도착합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한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순자는 한숨을 쉽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는데 현우와 지연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표정이 심각합니다. 순자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서는? 민서는 친구 집에 보냈어요. 어른들끼리 얘기할 게 있어서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습니다. 현우가 물을 한 잔 따라주는데 손이 떨립니다. 엄마, 컨테이너 숙소 어때요? 불편하시죠? 그냥 그렇지 뭐.
지연이 먼저 본론을 꺼냅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역 근처에 고시원이 괜찮은 데가 있어요. 보증금 없고 월세 50만 원이에요. 나는 지금 있는 데가 괜찮아. 어머니, 컨테이너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화장실도 공용이고 겨울에 추우시고 전기장판 있으면 되지. 괜찮다니까. 현우가 끼어듭니다. 엄마, 저희도 걱정돼서 그래요. 그리고 엄마, 사실은요. 현우가 말을 머뭇거립니다. 지연이 대신 말합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전세 만기가 다 됐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보증금을 2천만 원 더 올려야 해요. 순자가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건 나도 안다. 현우한테 들었어. 그래서요.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 좀 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갚을게요. 알았어. 도와줄게. 지연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순자가 말을 이어갑니다. 근데 나도 돈 좀 썼어. 투자 좀 했거든. 현우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가 무슨 투자요? 배터리 재활용하는데. 공단에서 같이 일했던 승우가 하는 거. 지연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어머니, 그런 거 사기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거요. 돈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사기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공장도 보고 왔어. 현우가 손으로 이마를 짚습니다. 엄마, 그게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서류 같은 거 제대로 확인해 보셨어요? 도장 찍은 계약서라도 있어요? 다 있어. 승우가 전환사채라는 걸로 해줬어. 전환사채요? 엄마, 그게 뭔지 아시기나 해요? 순자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승우가 설명해줬고 믿었습니다. 지연이 테이블을 손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합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해는 해요. 심심하시고 뭔가 해보고 싶으시니까 그러시는 거 알아요. 근데요, 지금 저희가 정말 급해요. 집 보증금 못 올리면 저희 진짜 쫓겨나요. 너희 전세는 내가 도와줄게. 근데 내 투자는 내가 알아서 할게.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엄마는 경제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평생 청소만 하시면서 뭘 아신다고 투자를 해요? 이런 거는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순자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청소만 했다는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손에 든 물컵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나도 숫자 정도는 알아. 엄마,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니 전환사채니 하는 거는 다른 세계예요. 엄마가 아시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어머니,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현우 회사에서 승진 심사 들어갔거든요. 선배들이 자꾸 부모님 뭐 하시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어머니가 컨테이너에 사신다는 거 말하기가 좀 그래요. 순자는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래, 너희 체면 챙기는 거 중요하지. 근데 그건 너희 일이고 내 책임은 내가 지고 살았어. 평생 그렇게 살았다. 방 안 공기가 차갑게 식습니다. 지연이 눈을 흘기고 현우는 시선을 피합니다. 민서 사진이 걸린 벽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알았어. 전세 보증금은 다음 주에 넣어줄게. 통장 정리해서 보내줄게. 근데 내 돈 쓰는 건 내가 정할 거야. 말로는 안 되니까 이제 눈으로 보여줄 테니까.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여기 내 집 아니잖아. 순자는 신발을 신습니다. 허리를 굽혀 끈을 묶는데 손이 떨립니다. 현우가 다가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제 말이 좀 심했죠?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 내 걱정 고맙다. 근데 나는 이만 가볼게.
순자는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경제 개념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청소만 했다고요. 그래, 청소만 했지. 하지만 그 청소가 너희를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무겁습니다.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냅니다. 승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승우야, 내일 시간 있어? 회사 일 진짜로 해보고 싶은데. 신호음이 울리고 답장이 옵니다. 선배님, 정말요? 저희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컨테이너 숙소로 돌아옵니다. 좁은 방이지만 이곳이 지금은 순자의 집입니다.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메모해둔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공장 바닥 청소 매뉴얼, 파이프 점검 체크리스트, 폐수 처리 온도 관리법. 수십 년간 몸으로 익힌 것들을 하나씩 문서로 만들어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판넬병 너머로 다른 컨테이너에서 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기침 소리, 텔레비전 소리, 아이 우는 소리. 모두 순자처럼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순자의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갑니다. 공장 안전관리 매뉴얼 마이너스 장순자 작성. 화면에 뜨는 제목을 보며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아들은 순자를 청소만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순자는 평생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청소의 가치를 증명할 때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승우가 차를 몰고 와서 순자를 태웁니다. 공장으로 가는 길에 승우가 말합니다. 선배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대기업에서 실사 나온대요. 실사가 뭔데? 우리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통과하면 정식 협력사로 등록돼요. 그럼 큰 계약 따낼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일이네요. 공장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입니다. 선배님, 오늘은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실사팀 오기 전에 공장을 깨끗하게 해야 해요. 당연하지. 그게 내 전문이잖아. 순자는 청소 도구를 챙겨 공장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기름때, 기계 밑에 먼지, 파이프에 녹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젊은 직원들이 감탄하며 지켜봅니다. 와, 순자 선배님 진짜 대단하시다. 저렇게 깨끗해지네. 오후 2시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공장 앞에 도착합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립니다. 실사팀입니다. 승우가 그들을 맞이하는데 순자는 뒤에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실사팀 중 한 명이 낯익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집니다. 현우입니다. 아들이 왜 여기 있죠? 현우도 순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현우가 작게 입을 움직입니다. 엄마. 실사팀장이 앞으로 나섭니다. 저는 이번 실사를 담당한 김 부장입니다. 오늘 귀사의 생산시설과 공정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승우가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실사팀이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계를 살피고 서류를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질문합니다. 순자는 한쪽 구석에서 지켜봅니다. 현우가 자꾸 이쪽을 쳐다봅니다. 김 부장이 서류를 넘기다가 말합니다. 투자자 명단을 보니 개인 투자자가 몇 분 계시네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지역 주민분들이에요. 저희를 믿고 투자해 주신 분들이죠. 김 부장이 한 이름을 가리킵니다. 장순자? 이분은요?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네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승우가 대답하려는 순간 현우가 끼어듭니다. 그분은 제대로 된 투자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우가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부장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투자자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승우가 해명하려 하지만 실사팀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현우가 서류를 넘기며 말합니다. 공정 데이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수율이 85%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검증된 건가요? 검증 완료됐습니다. 자료 다 있어요.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운영 기록을 봐야죠. 김 부장이 팔짱을 끼며 말합니다. 귀사의 자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잠깐만요, 부장님. 설명드릴 기회를 주세요. 다음에 하시죠. 실사팀이 나가려고 합니다. 순자가 앞으로 나섭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순자를 돌아봅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습니다. 장순자라는 투자자 말씀하셨죠? 그게 접니다. 김 부장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르신이 투자자시라고요? 5천만 원을요? 네,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 전부예요. 공장에서 청소 일하면서 30년 넘게 모았어요. 그걸 다 이 회사에 투자했어요. 현우가 급하게 말합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왜 그만해? 내가 투자한 거 맞잖아. 현우야, 너희 전세금 2천만 원 줬으니까 내 통장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다 여기 들어갔어. 순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승우가 준 투자 계약서입니다. 여기 다 있어요. 도장도 찍었고 날짜도 있고 제가 이 회사를 믿고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거예요. 전환사채라고 하더라고요. 김 부장이 서류를 받아 확인합니다. 진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입니다. 어르신,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5천만 원이면 정말 적은 돈이 아닌데. 폐배터리 재활용이요. 배터리에서 리튬이랑 코발트 뽑아내는 거요. 습식재련 공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김 부장이 눈을 크게 뜹니다. 순자가 말을 이어갑니다. 양극재 회수율 85%, 공정수 90% 재활용. 정부 보조금도 신청했고 특허도 등록됐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승우가 자료 다 보여줬거든요. 현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해? 나도 공부했어. 요즘 노트북으로 다 찾아볼 수 있더라고. 밤마다 검색해서 공부했어. 승우가 옆에서 거듭니다. 순자 선배님은 우리 회사 현장 관리도 도와주시고 계세요. 선배님 덕분에 파이프 누수도 찾아냈고 환기 시스템도 개선했어요.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김 부장이 순자를 자세히 봅니다. 어르신이 현장 관리를요? 네, 바닥 닦고 파이프 청소하고 폐수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순자가 공장 안을 가리킵니다. 저기 기계 밑에 얼룩 보이세요? 저게 누수 흔적이에요. 색깔 보면 어떤 액체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 파이프 연결 부위, 녹이 슬었죠? 온도 변화가 심하다는 증거예요. 김 부장이 직원에게 확인하라고 지시합니다. 직원이 가서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부장님. 승우가 자신감을 되찾으며 말합니다. 저희는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운영 노하우가 있습니다. 순자 선배님이 만드신 안전관리 매뉴얼도 있어요. 순자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냅니다. 밤마다 작성한 문서를 엽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공장 청소 방법, 파이프 점검 주기, 폐수 색깔별 대처법. 다 적어뒀어요. 김 부장이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상세하고 체계적입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가 빼곡합니다. 이건 상당히 전문적인데요. 30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순서만 잘 지키면 사고 안 나요. 현우가 순자를 바라봅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런 걸 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 부장이 턱을 만지며 생각합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실사팀이 나갑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순자를 돌아봅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무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나갑니다. 문이 닫히자 승우가 순자에게 다가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아. 근데 승우야, 저 사람들 중에 내 아들이 있었어. 네? 정말요? 응. 현우가 저 회사에 다니는 줄 몰랐네. 순자는 창밖을 봅니다. 실사팀 차들이 떠나갑니다. 아들이 자신의 투자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아픕니다. 그날 밤 컨테이너 숙소로 돌아온 순자는 노트북을 켭니다. 현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통화 좀 할 수 있어요? 순자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지금은 통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자는 노트북을 끄고 창밖을 봅니다. 현우의 문자가 계속 떠오릅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순자는 답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들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마을 금고를 찾아갑니다.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순자는 통장 5건을 꺼내놓습니다. 직원이 하나씩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 순자 씨. 이 통장들 거의 다 비어 있네요. 그동안 큰 돈 쓰셨어요? 아들 전세금 도와주고 투자도 좀 했어요. 투자요? 어르신이요? 직원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섞여 있습니다. 순자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이상해요? 나이 먹으면 투자하면 안 돼요?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사기가 많아서요. 조심하셔야 해요. 알아요. 제대로 확인하고 한 거예요. 순자는 통장을 정리하고 금고를 나옵니다. 이제 남은 돈은 정말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판단으로 한 일이니까요.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승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선배님, 오늘 회의 있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회의? 안전관리 매뉴얼 관련해서요. 선배님이 만드신 걸 직원들한테 교육하려고 해요. 순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자신이 만든 게 교육 자료가 된다니요. 내가 만든 게 그렇게 좋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완벽해요. 실사팀도 감탄했어요. 공장 회의실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순자를 보고 박수를 칩니다. 순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승우가 프로젝터에 순자의 문서를 띄웁니다. 공장 안전관리 매뉴얼 마이너스 장순자 작성이라는 제목이 크게 보입니다. 오늘부터 순자 선배님이 만드신 매뉴얼로 교육하겠습니다. 선배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 순자는 긴장한 채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는
그냥 평생 청소하면서 배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듭니다. 선배님, 여기 보면 폐수 색깔별로 대처법이 다른데요. 어떻게 구분하세요? 순자가 화면을 가리킵니다. 녹색이면 구리 성분이 많은 거고, 붉은색이면 철 성분이 섞인 거예요. 색깔 보면 어떤 배터리에서 나온 폐수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처리 방법도 달라지죠. 와, 신기하네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30년 동안 매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온도도 중요해요. 뜨거우면 증발하고 차가우면 침전이 잘 안 되거든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자는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닥 청소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기름 때는 뜨거운 물로 1번, 세제로 2번. 이게 기본이에요. 파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부터 닦아야지 겉만 닦으면 소용없어요. 승우가 웃으며 말합니다. 저희가 이론만 알고 있었는데 선배님은 실전 경험이 있으시니까 완전히 다르네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씩 순자에게 인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자주 가르쳐 주세요. 순자는 쑥스럽게 웃습니다. 평생 청소만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승우와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선배님, 저번에 실사 오셨던 분 중에 아드님이 계셨다고 하셨죠? 응. 연락은 하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안 했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드님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회사 일이니까. 알아. 근데 그래도 내 투자를 막으려고 하다니. 승우가 한숨을 쉽니다. 선배님, 아드님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작은 회사에 투자하셨으니까 걱정되셨을 거예요. 순자는 밥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승우 말이 맞습니다. 현우도 걱정해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오후에 공장 청소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현우입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응.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순자는 대걸레를 세워두고 조용히 듣습니다. 엄마가 투자하신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 회사 제대로 된 회사였어요. 엄마가 만드신 매뉴얼도 봤고요. 그래. 엄마, 저는 엄마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 알아. 내 마음 이해해. 엄마,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민서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에 너희 집으로 갈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순자는 다시 청소를 시작합니다. 현우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많이 반성한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재래시장에 들립니다. 민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삽니다. 주말에 가져다 줄 겁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좋은 일 있어요? 글쎄요.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일이 잘 되나 봐요?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미는 있어요. 컨테이너 숙소로 돌아온 순자는 노트북을 켭니다. 매뉴얼을 더 보완하고 싶습니다. 파이프 점검 주기, 환기구 청소 방법, 바닥 소독 절차 하나씩 추가해 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판넬병 너머로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텔레비전 소리, 기침 소리. 순자는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갑니다. 평생 바닥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의 체면도 닦아주고 자식들의 미래도 닦아줬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닦아내고 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녹을 벗겨내고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순자는 문서를 저장합니다. 공장 안전관리 매뉴얼 버전 2- 장순자 작성. 화면을 보며 순자는 미소 짓습니다. 내 이름으로 만든 것, 내 경험으로 쌓아 올린 것,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것.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공장에 나가서 현장 관리를 돕고 직원들을 교육합니다. 젊은 직원들은 이제 순자를 순자 선배님이 아니라 순자 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승우가 정식으로 직함을 준 겁니다. 선배님, 이제 정식 직원이세요. 급여도 나가고 지분도 더 드릴 거예요. 순자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승우가 워낙 간곡하게 부탁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컨테이너 숙소를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급여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주말이 되자 순자는 현우 집으로 향합니다. 시장에서 산 과일과 반찬을 들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리고 민서가 뛰어나옵니다. 할미, 우리 민서 안 본 사이에 더 컸네. 순자는 민서를 안아 올립니다. 현우와 지연도 나와서 인사합니다.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럽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연이 차를 내옵니다. 현우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엄마,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무시했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지연도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체면 타령하면서 어머니 마음 상하게 했어요.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너희가 나를 걱정한 거 알아. 평생 모은 돈을 작은 회사에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걱정되지. 나도 이해해. 현우가 고개를 듭니다. 엄마, 그런데 그 회사 실사 결과 나왔어요. 합격했어요. 저희 회사 협력사로 정식 등록됐어요. 그래, 잘 됐네. 그리고 엄마가 만드신 매뉴얼, 저희 회사에서도 참고하고 싶다고 해요. 현장 안전관리 쪽에서요. 순자는 놀랍니다. 내가 만든 게, 네, 정말 잘 만드셨어요. 실무자들이 보고 감탄했어요. 지연이 말을 이어갑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몰랐어요. 청소만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청소도 제대로 하려면 머리를 써야 돼. 순서도 알아야 하고, 재료도 알아야 하고. 현우가 웃습니다. 맞아요, 엄마. 제가 그걸 몰랐어요. 민서가 순자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할미, 이거 봐요. 할미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순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민서 그림 참 잘 그렸네. 할미가 이렇게 예뻐? 응, 할미 제일 예뻐. 순자는 민서를 꼭 안아줍니다. 이 순간이 참 좋습니다. 저녁을 먹고 순자가 일어서려는데 현우가 말합니다. 엄마,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현우가 봉투를 하나 꺼냅니다. 엄마, 전세금 2천만 원. 갚을게요. 순자는 손을 내줬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준 거야. 갚을 필요 없어? 아니에요, 엄마. 갚아야 해요. 엄마가 모은 돈 다 쓰게 해서 미안해요. 지연도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신 차렸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돈에 의지하지 않을게요. 순자는 봉투를 받지 않습니다. 그 돈은 너희가 가지고 있어. 나는 지금 일도 하고 급여도 받아. 괜찮아.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현우가 고개를 듭니다. 뭐예요? 첫째, 나를 무시하지 마. 내가 청소했어도 나름대로 배운 게 있어. 네, 엄마.
둘째, 민서한테 일의 가치를 가르쳐.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땀이 중요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어머니. 셋째, 나한테 잠깐이라는 말 다시 하지 마. 잠깐이 제일 긴 말이야. 현우와 지연이 눈물을 훔칩니다. 순자는 두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너희가 잘 살면 돼.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봅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순자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승우입니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지자체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클러스터 조성한대요. 우리 회사가 시범 공장으로 선정됐어요. 그게 뭔데? 정부 지원금 받아서 큰 공장 짓는 거예요. 선배님, 우리 회사 이제 정말 커질 것 같아요. 순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잘 됐네. 근데 승우야, 공장 크게 지으면 안전관리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요. 선배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선배님 없으면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일주일 후 클러스터 시범 공장 기공식이 열립니다. 지자체장, 국회의원, 언론사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순자도 초대받아 참석합니다. 승우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특히 저희 회사 현장관리 팀장이신 장순자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합니다. 기공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장순자 팀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아니에요. 67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많은 분들께 용기를 주실 것 같아요. 순자는 카메라 앞에 섭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냥 승우가 믿어달라고 해서요. 나도 젊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었고요. 투자하실 때 두렵지 않으셨어요? 두렵죠. 평생 모은 돈인데. 근데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였어요. 어르신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순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끝이 아니에요. 배울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순자는 공장 부지를 둘러봅니다. 넓은 땅에 곧 큰 공장이 들어설 겁니다. 순자가 관리할 공장입니다. 승우가 다가옵니다. 선배님 집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약 2억 정도 될 거예요. 투자 더 들어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순자는 깜짝 놀랍니다. 5천만 원이 2억이 됐다고? 네, 회사 가치가 올라가니까 선배님 지분 가치도 올라간 거예요. 순자는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명이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공장이 완공되었습니다. 넓은 부지에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고 최신 설비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공장을 순회하며 안전 점검을 합니다. 이제는 15명이었던 직원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신입 직원 교육 있어요. 젊은 직원이 다가와 말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오후 2시에 회의실로 오라고 해. 순자의 사무실에는 현장 안전관리팀장 장순자라는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고 벽에는 안전관리 매뉴얼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에 신입 직원들이 모입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지만
몇몇은 순자처럼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순자는 앞으로 나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안전관리팀장 장순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됐어요.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듭니다. 팀장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미소 짓습니다. 저도 67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순자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공장에서 청소 일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교육이 끝나고 승우가 순자를 찾아옵니다. 선배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대기업이랑 본계약 체결됐어요. 앞으로 5년간 폐배터리 전량 우리한테 맡긴대요. 그래, 정말 잘 됐네. 그리고 선배님 지분 가치도 올랐어요. 지금 약 3억 정도 돼요. 순자는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이 3억이 됐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승우야, 나는 돈보다 이 일이 좋아. 사람들 가르치고 안전하게 일하게 만드는 게 보람 있어. 알아요, 선배님. 선배님은 돈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죠. 저녁이 되자 순자는 원룸으로 돌아갑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입니다. 저녁을 준비하는데 초인종이 울립니다. 현우와 지연, 그리고 민서가 서 있습니다. 엄마, 깜짝 방문이에요. 어머, 왜 말도 안 하고 왔어? 선물 있어요. 현우가 케이크 상자를 내밉니다. 순자는 세 사람을 안으로 들입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케이크를 자릅니다. 엄마, 축하해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67세 신입 팀장. 순자는 웃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지연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어머니, 이거 봐요. 인터뷰 기사 댓글이 1000개 넘게 달렸어요. 다들 감동받았대요. 순자는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 얻었어요. 정말 멋지세요 같은 댓글들이 가득합니다. 나는 그냥 할 일 했을 뿐인데. 민서가 순자를 안습니다. 할미 최고야. 우리 반 애들한테 자랑했어. 순자는 민서를 꼭 안아줍니다.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다음 날 재래시장을 지나가는데 상인 아주머니가 부릅니다. 순자 씨, 신문 봤어요. 대단하시네요. 에이,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큰 용기를 주셨어요. 나이 들어도 뭐든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순자는 쑥스럽게 웃으며 시장을 지나갑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동네 유명 인사가 된 기분입니다. 주말이 되자 순자는 공단의 빈 창고를 찾습니다. 박만석이 여전히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석 씨, 오랜만이에요. 순자 씨,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만석 씨도 우리 공장 오실래요? 일자리 있어요. 나도 갈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당연하죠. 나보다 3살 많으시지만 할 수 있어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박만석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럼 한번 도전해 볼까요? 좋아요. 내일 저랑 같이 가요. 순자는 공단을 둘러봅니다. 예전에 일하던 곳입니다. 추억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켭니다. 이메일이 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보낸 초청장입니다. 시니어 창업 세미나 강연 요청이라는 제목입니다. 순자는 잠시 고민합니다. 자신이 강연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볼 만합니다. 순자는 답장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밤 순자는 창밖을 봅니다. 공단의 불빛이 여전히 깜빡입니다. 평생 그 불빛 아래서 살았습니다. 바닥을 닦고 파이프를 청소하고 폐수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닦아낸 건 바닥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체면, 세상의 편견, 자신의 한계까지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순자는 노트북을 열어 강연 자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67세,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갑니다. 저는 평생 청소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청소하며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순서의 중요성, 세심한 관찰, 끈기. 그게 다 저의 자산이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옵니다. 공단의 사이렌이 울립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순자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오늘도 공장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닥을 닦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안전을 지키러 갑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눈빛은 밝습니다. 67의 나이지만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